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학년 자연과정 및 과학중점 과정의 지구과학 2 4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탐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쓰인 그림 자료의 소유권은 미래엔 교과서와 구글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업에 사용된 수업 자료를 무단 복사 및 전제를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저작권법에 대한 그런 안내 자료가 되겠습니다. 토론 수업 조편성 및 안내는 여러분들에게 안내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탐구 활동 주제로는 진앙과 진원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지진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파를 이용해서 진앙과 진원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어 자료는 지난번 여러분들 수업한 내용을 영어 자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에 seismic wave라는 것은 지진파가 되겠고요. definition이라는 것은 정의가 되겠죠. seismic wave, 지진파는 is an elastic shock wave, 즉 탄성 충격파이다. 그러니까 지진파는 탄성 충격파인데 that travel through the earth, 그 탄성파는 지구를 통과하는, 여행하는 그런 탄성파이다. 지진파가 그렇다는 얘기죠. As from a earthquake or explosion, 여기에서 이 지진파는 지진에 의하거나 또는 explosion은 뭐냐면 폭발 이런 건데요. 어떤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지구 내부에 어떤 동굴을 뚫는다든지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랬을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를 이게 사용하게 되면 지구 내부에서 커다란 이렇게 이제 충격파가 생기는데, 그것도 이 탄성파의 형태로 지진파로 이렇게 기록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lso, one of the four distinct waves generated by an earthquake. 그런데 네 가지의 뚜렷한 파의 하나는 지진에 의해서 발생된다,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earthquake, 지진은 generate, 발생한다. First principal type of elastic wave, 그러니까 탄성파의 네 가지의 기본 형태를 generate,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서 두 가지는, two는 known as body wave. body wave는 여기서는 실체파가 되겠죠. 교과서에 P파하고 S파 같은 실체파가 되겠고, 그것은 travel with the earth, 지구를 통해서 travel,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whereas는 반면에 the other two, 나머지 두 가지는 called surface wave, 표면파로 불리워지는데, 그것은 travel along its surface, 표면을 따라서 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에 이동하는 것은 레일레이 웨이브하고 그 다음에 로브파, 레일레이파하고 로브파가 되겠죠. 지금까지 영어로 된 그런 문장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진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다시 또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원래의 위치, 진원. 그리고 진앙은 진원에서 수직하게 그려서 지표면과 만나는 한 점, 그걸 진앙이라고 했죠.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집안 자체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이것이 뭐 어긋나게 되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단층이라고 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상반이 아래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단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시하면, 진원은 포커스, 진앙은 에피센터, 그리고 이 집안 자체가 이렇게 틀어진 거, 이런 구조를 폴트,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P파하고 S파는 그 실체파가 되겠고, 레일레이파하고 로브파는 표면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실체파와 표면파의 매질의 이동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파, S파, 레일레이파, 그 다음에 로브파가 있는데, P파하고 S파는 표면파가 되겠고, 실체파가 되겠고요. 레일레이하고 로브파는 표면파가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은 지진 기록, 위 그림은 그 지진 기록이 되겠죠. 이제 어느 지진 관측소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지진 관측소에 이제 지진이 기록되는데, 먼저 P파가 먼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S파가 이렇게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표면파가 이렇게 도달하는 그러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P파가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S파가 도달하는데, 그 시간 차이, 그것을 PSC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위 그림을 영어 자료를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P 웨이브, P파 arrival time, P파의 도착 시간, 도착. 그다음에 S 웨이브 arrival time, S파의 도달 시간. 그리고 그 사이를 PSC를 영어로는 SP 인터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앰플리튜드는 그 진폭이 되겠죠. 앰플리튜드. 진폭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면파 같은 경우는 진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표면파 같은 경우는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중요한 개념으로는 PSC를 이용해 가지고 진원 거리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탐구 활동에도 이 진원 거리를 이용해서 진앙을 결정하는, 진원 거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을, 각 관측소에서 원을 그리고 그거의 교점을 이용해 가지고 진앙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PSC 값을 T라고 하고, 여기 T가, 그리고 P파하고 S파의 속도를 각각 VP, VS라고 했을 때, 그 PSC는 어떻게 되겠어요? B파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할 때 그 시간 차이라고 했는데, 시간 차이는 먼저는 어떻게 돼요? P파가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S파가 도착을 했죠. 그 사이 시간이니까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준 그 값 차이 자체가 PSC 값이 되겠습니다. PSC를 여기서 T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D 값이 뭐냐면 진원까지의 거리입니다. 진원까지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을 이렇게 유도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진원거리 D는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관측소에서 P파의 속도, S파의 속도를 알고, 그리고 PSC를 알게 되면 그 관측소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실체파하고 표면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체파는 P파와 S파,
표면파는 아까 얘기했지만 레일레이파하고 로브파가 있는데 각각 실체파와 표면파의 속도, 그리고 진폭, 파동, 피해 정도, 각 파의 통과 매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면파 같은 경우는 진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해 정도가 이렇게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S파는 P파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파동의 형태가 횡파이기 때문에 지진파의 진행 방향과 지진파가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P파보다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과 매질은 P파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한다. 그리고 S파나 표면파 같은 경우는 고체만 통과한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내부의 물질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 내부는 균일하지 않고 밀도라든가 어떤 물질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지진파라고 하더라도 걸리는 시간 차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구의 내부의 구조 상태를 밝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탐구활동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탐구활동의 주제는 새 관측소에서 측정한 지진 기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앙과 진원의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지진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파를 이용해서 진앙과 진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에 지난 2007년도 1월 20일에 발생한 지진을 정선 그리고 양구, 문경 세 관측소에서 똑같은 지진이 발생한 것을 기록을 한 그 지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진 기록을 통해서 진앙과 진원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세 관측소에서 P파와 S파가 도달한 시각을 각각 표시하고 PSC를 각각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서는 1에서 구한 PSC를 바탕으로 각 관측소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하는 겁니다. 진원까지의 거리는 아까 진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그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계산할 때 P파하고 S파의 속도는 각각 이렇게 6km/s, 4km/s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세 관측소의 그 자료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제공한 그 자료가 되겠는데요. 우선 정선 관측소에서 나타난 그 지진 기록계를 보면 P파가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에 S파가 이렇게 도달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양구 관측소에서 기록된 지진 관측소는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한 이러한 그 지진 기록계의 모양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X축은 도달한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경 관측소의 지진 기록 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B파가 도달하고 S파가 도달한. 그래서 P파하고 S파가 도달한 그 사이 값,
그것이 즉 PSC 값이 되겠죠. 그래서 PSC 값을 이용을 해서 각각 지점에서의 진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선, 양구, 문경 세 지점에서 관측된 지진 기록대를 지진 기록 그 개용지를 한 면에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선, 양구, 문경으로 갈수록 P파하고 S파 사이의 그 거리, 즉 PSC 값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값을 이용해서 정선, 양구, 문경 세 지역에 P파, S파가 도달한 시간을 각각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선 같은 경우는 P파가 최초의 지진이 발생해서 4분 20초 6에 처음 P파가 기록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분 25초 9에 S파가 이렇게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P파하고 S파에 도달한 시각이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주면 즉 5.3초가 되겠죠. 그래서 S파가 도달한 시간에서 P파가 도달한 시간을 빼주면 이게 그 5.3초가 나오는데, 이 5.3초가 P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SC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PSC를 알고 P파의 속도와 S파의 속도를 알 상태에서 그 식을 이용해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63.6km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양구와 문경의 진원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 보니까 양구는 112.8km, 문경은 142.8km, 이렇게 진원까지의 거리가 문경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진원까지 거리로 가장 진원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문경이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이 세 자료를 봐서는 정선 같은 경우가 똑같은 지진이 발생했어도 정선 같은 경우가 진원 거리가 가장 짧으니까, 진원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진동수라든가 피해 정도가, 흔들림이 더 이렇게 가장 크고 문경이 가장 약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3회 과정은 지도 위의 세 관측소에서 구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각각 그리자 그랬는데, 여기서 진원거리를 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아까 똑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도에서 1cm는 약 45kg로 계산을 해서 원을 그리자 그랬죠.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정으로는 문경 관측소하고 양구 관측소에서 각각 그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연을 구하자 그랬네. 여기에서 두 원을 그렸는데, 각각 원은 진원거리가 각각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그 원 자체가 하나의 원이 되겠고, 그것이 문경과 양구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두 원을 그려서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이 있습니다. 그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그것을 공통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정으로서는 이 과정 4와 같은 방법으로 양구 관측소와 정선 관측소, 그리고 문경 관측소와 정선 관측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공통현을 각각 구하고 세 공통연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이 교점이 구해지면 이 교점 자체가 뭘까요? 이게 진앙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앙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것이 지금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선이 가장 원이 작죠. 진원거리가 가장 짧죠. 그래서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 그 다음에 양구가 두 번째로 그 원이 큰데 진원거리가 그 다음에 양구가 진원거리가 그 다음에 크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리고 문경 같은 게 진원거리가 가장 큰데 이렇게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대원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구의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대원을 그린 것이 이런 원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각각 관측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원을 그렸는데 양구 관측소에서 그린 원과 진원거리와 문경 관측소에서 그린 진원거리의 그 원이 서로 만나는 두 교점은 요거하고 요것이 되겠죠. 요 원. 그래서 요게 공통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통현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양구관측소와 정선관측소에서 그려진 교점이 이렇게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그렸는데 그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이은 선 이게 공통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선 관측소에서 그린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대원과 그리고 문경 관측소의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대원 이것이 만나는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바깥에 이 큰 원과 요 양구관측소, 정선관측소의 요원 요것이 만나는 점, 요 두 점이 되겠네요. 거기서 있는 현, 요게 공통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한 장소에서 딱 이렇게 세 현이 요 점에서 딱 만나는데 이것이 진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점이 진앙. 그래서 진앙을 결정하는 이런 방법에서 진앙을 결정한다. 과정후에서 구한 교점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아까 그 세 가지 방법 그것이 되겠죠. 각 관측소에서 그 원 세 개의 원을 그렸는데 각각 두 원의 교점과 공통현, 각각 두 원의 교점과 공통현, 각각 두 원의 그 교점을 잇는 공통현이 맞닿은 한 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보면은 교점은 진앙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죠.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지표면과 수직으로 그리면 진원은 원 위에 한 점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원을 그리면 세 원의 교점은 진원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세 공통현의 교점과 진원을 잇는 직선은 지표면과 수직이 되므로 세 공통현의 교점은 진앙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과정 3에서 그린 세 원은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면은 세 원은 한 점에서 만나질 않죠.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지금 각각 이렇게 다르게 만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 원은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진앙거리하고 진원거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PSC를 오차가 좀 잘못 계산하거나 진원거리를 잘못 구하는 등 실험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원을 그리는데 그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한 점에서 세 원이 만나지 않는 그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원의 깊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 토의해 보자 그랬습니다.
진원의 깊이, 진원까지의 깊이가 되겠네요. 이것은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여기 관측소 A 관측소라고 그랬을 때 A 관측소에서 P파하고 S파의 도달 시간을 이용해서 PSC를 이용해 가지고 진원까지 거리를 계산을 했죠. 그래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리게 되면 이런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원이 그려지는데 그 지구 내부에 이게 진원이 이렇게 있죠. 진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진원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똑바로 선을 그려서 지표면과 맞닿은 점, 이것이 진앙이 되겠죠. 그래서 진앙이 이렇게 결정됐다라고 그러면 진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대원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앙과 요 대원과 만나는 수직한 진앙과 요 원이 만나게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려 긋죠. 이렇게 내려 그으면 여기 진앙에서부터 이 진원의 깊이는 요것이 되겠죠. 이 O가 진원의 깊이가 되겠는데, 이 진원의 깊이는 즉 요 선에 즉 EH-하고 EH가 되겠는데, HH-의 2분의 1, 즉 EH 값이나 EH 값, 요 값 자체가 진원의 깊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원의 깊이를 구하는 방법. 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진원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한 원래의 장소에서 이제 파장의 형태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 관측소로 이렇게 관측소 A로도 가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직접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도 이렇게 반사해서 전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원에서 출발한 지진파가 지표면이나 매질이 다른 곳에서 반사될 때 속도 차이가 납니다. 속도 차이가 나거나 관측소에 도달하는 시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수식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운 내용은 새 관측소에 에서 기록된 지진 기록계를 이용해 가지고 PSC를 구하고, 그리고 PSC를 이용해 가지고 진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진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리고, 각 지진 관측소의 그 원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서 그것의 각 두 관측소와 두 관측소씩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공통현을 구하고, 공통현에 세 개의 공통현과 맞닿은 점, 그것이 진앙을 결정하는 거였었고,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 진원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원을 그리고 지구 내부에 진원이 있으니까 진원에서 또 수직한 면으로 만나는 지표면을 만나는 것이 진앙이었고, 그 진앙에서 그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그 원과 진앙과 그 진원의 그 수직한 그 선을 그려가지고 그랬을 때 그거의 2분의 1 값이 진앙에서 진원까지 깊이다. 그래서 진앙과 진원의 깊이를 결정하는 그런 탐구활동 내용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끝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